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마침 트럼프와 젤렌스키 푸틴의 미팅이 끝나고 서구 세계는 많은 혼동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를 쳐부시자.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1991년에 공식적으로 망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데 여러 가지 소리 많지만 당연히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죠. 공산주의는 사실은요, 세 가지의 그 도그마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이에요. 인간은 짐승이다. 다 죽여도 상관없어. 그렇잖아. 그리고 어떤 힘센 놈, natural selection. 그러니까 제일 승자가 이긴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성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성이 되면 뭡니까? 우성이 관리권을 가져요. 뭘 가져요? 군사, 언론.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음식, 식량을 컨트롤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컨트롤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진화론은 굉장히 위험한 론입니다. 진화론이 지금 현재 사실은 뭐예요? 부닥쳤어요. 뭐냐면 사람에 보니까 염색체가 있다. DNA가 있다. 퀀텀 피직스가 나오면서 오 마이 갓, 이거 진화론 아니잖아. 라고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건 뭐죠? 우주인이 왔다. 우주에 어떤 force,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지구를 만들었다 하는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죠. 그 지구의 종말은 뭐냐? 가장 똑똑하게 진화된 사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이론이 그거죠. 이 세대, 우리 같이 생긴 사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어떻게 했냐? 가장 진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귀족주의라고 그러죠. 가장 진화된 섹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간 종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유전공학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화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성의 해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섞어야 되니까 이제는 어디서 시험관에서 애를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독일과 미국에는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실험관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개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화론을 택하실 때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우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성이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우성이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모랄이 이제 모호해지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성이 선택하는 거죠. 우성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 부의 이동이 귀족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자본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서민, 평민, 농노가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 계급이 됐어요. 그래서 계급 투쟁이 시작되었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뭐니까?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칼 막스. 그러니까 칼 막스하고 그러니까 진화를 만든 다윈은요, 런던에서요, 약 20 마일, 이제 네이버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 갖는 것을 해갖고 이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놀아갖자. 지금 뭡니까? 소유권 박탈이에요. 여러분 동물 농장에 가보시면 동물들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한테 뭘 줍니까? 먹이를 줍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말을 잘 들으면 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동 생산한 식량 공급 컨트롤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더 복잡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애들끼리 싸울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걸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을 만들어. 자본주의 만들어. 하나는 공산주의 만들어. 피투기게 싸워. 너것들 싸워.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답을 제공해. 이게 합이죠. 정과 반대와 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쟁의 관계를 통해서 둘이 충돌하게 만듭니다. 충돌할 때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우성 엘리트가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낸 그 사람들, 유로피안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가 너무 발전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폴레온하고 조세핀의 사랑에 대한 거, 이건 지금 225년 전 얘기죠, 여러분. 나폴레온 시대 보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여자들 뭐 다
뭐 줄러리하고 뭐 어떤 뭐 so beautiful, elegant. 뭐 25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250년 전에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를 컨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땐 그들이 너무나 우수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문화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성의식, 엘리트 의식이 생산하게 되었죠. 그것을 정당화시켜 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 진화론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진화론의 플라가 scientifically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간 스피시가 어떠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가 됐다가 사람이 됐어. 그럼 나와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 수억만 년이 흘렀다며. 그럼 중간 스피시가 있어야 되죠. 뮤튼이라고 합니다. 그럼 뮤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뮤튼이 사람 반, 짐승 반이 섞여 있는 두개골과 발견돼야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성이 굉장히 희박해져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의 엄청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승승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1815년 그다음 뭡니까 워털루 전쟁에서 뱅킹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뱅킹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보니 2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제 영국이 정말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뭐냐면, 야, 우리 라운드 클럽이라는 비밀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를 앵글로 세컨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 가자. 이제 시작한 게 1877년도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나라를 섭렵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유라시아에 있는 저 끄트머리, 동쪽, 극동까지 갖고 있는 러시아의 공략. 이것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2번은 뭡니까? 이제는 그 1607년에 영국에서 빠져나간 개신교 미국, 그래서 개신교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를 브리티시, 지금 이게 영국에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New World Order예요. New World Order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1877년 시실 로즈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비밀 클럽을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 이 비밀 클럽을 조사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5년 8월 15일까지. 놀란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푸틴하고 회담은요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바꾸냐? 다르위니즘에 근거한 앵글로색슨 문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의 역사부터 지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917년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영국은 이미 명치 유신을 도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라즈를 통해서, 브리티시 라즈를 통해서 인도는 다 떼먹고, 그 다음에 마약을 1860년, 그 뭡니까? 청나라를 완전히 마약으로 디모빌라이즈를 시켰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누구를 키웠어요? 녹둔도는 이제 우리 이시조선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었으니까 우리 땅 녹둔도, 즉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는 훈춘과 있는 곳 지시너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다. 지시너가 있는 그 뭡니까? 극동 러시아를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러시아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때는 공산주의가 지금 있기 이전이죠. 1860년에 넘겨줬습니다. 북경 조약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이 너무 스마트해요. 그 당시 어떤 전쟁? 남북 전쟁도 하고 미국에서는 경제 침입. 그 다음에 인도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잡아봐서 티 다 가져가고, 차이나 다 가져가고, 막 너무 재밌어요. 룰루랄라.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자기가 극동에 누가 필요합니까? 자기 엘라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명치유신 1867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오 마이 갓, 진짜 오는구나. 무서워. 이게 뭡니까? 바로 지금 브릭포비아죠. 그래서 알라스카를 넘겨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커지면서 전 세계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는 1902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죽이자. 1902년.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남부는 끝났어. 인도 끝났어. 중국 끝났어. 그럼 어떻게 이제 동부하고 서부에서 샌드위치 만들자.
이게 대단한 영국 사람의 전략인 것입니다. Brilliant, brilliant, brilliant.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땅 따먹이 할 때, 바둑을 할 때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전략을 배워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낮은 선봉 다 차지를 해야죠. 그래서 동부에다 누구를 키워줬습니까? 일본을 키워줘서 1902년에 영일 조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일 조약에 들어가자마자 여순 반란 일으켜서 전쟁 1년 하고 1904년 로일 전쟁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졌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오랫동안 준비된 전쟁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 준비됐어요? 명치유신 1867년서부터 오랫동안 준비된 30년 준비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무기 갖다 주고 일장기 해주고 뭡니까? 그 다음에 천황, 사무라이 없애, 마쿠 없애, 천황 제도 다 만들어. Centralized strong military government 만들어서 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에 이제는 로일 조약에 의해서 영일 조약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러시아 잡아먹어. 그래서 이미 LI가 됐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항구 점유예요. 블라디보스토크가 낮은 점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국은 로일 전쟁의 백그라운드가 영국이에요. 그 영국은 항상 멀리 있으니까 뭡니까? 무기를 보냅니다.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전략을 제공합니다. 프로파간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를 잡아먹었습니다. 1905년 로일 전쟁이 끝났죠. 스시마에서 박살당했습니다. 발틱 함대가 완전히 10배가 컸는데 하루 만에 침몰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그 당시 이시조선을 영국이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일본한테 넘겨주었습니다. 1905년 얘기죠. 지금 우리가 8.15 해방을 기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8.15 해방이 누구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죠. 근데 우리가 왜 침략당했는지를 모른다면은 기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의 글로벌 익스펜션의 일부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적이기 전에 일본 뒤에 누가 있었냐? 영국과 더치가 있었다. 이걸 모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빈대 잡다 초가상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가 이제는 완전히 동부전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905년에 완전히 끝났죠. 1905년에 끝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혼돈과 케어스가 왔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일본은 공식적으로 1912년에 청나라를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그때는 뭐죠? 1910년에는 이미 끝난 이시조선을 공식적으로 합병. 1912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 토벌 붕괴. 그럼 이제 케어스가 왔죠. 이제는 그동안 센트럴라이즈한 가버먼트가 없어졌습니다. 그 동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율브리너의 할아버지 줄브리너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발했습니다. 1800년도 후반부터.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됐어요? 뛰어갔어요. 니콜라이한테. 니콜라이 2세. 같은 가면 일본이 와서 우리 잡아먹게 생겼는데 여기 두만강에 넘버가 많으니까 그거를 장사를 해서 우리가 유럽에 팔을 테니까 7대3으로 나누자. 이게 조약이 누구랑 맺어지냐면 고종 황제하고 이제는 율브리너의 할아버지 줄브리너, 그의 아들 보리스 브리너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갖고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니콜라이 대제시요. 일본이 이렇게 커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1902년, 1903년 막 무시무시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와서 이거 팀버를 잘라서 무역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밀리터리 백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공식적으로 1867년, 그 다음에 1902년, 그 다음에 이제는 특별히 이제는 마지막에 율브리너의 패밀리가 러시아로 쫓아가서 팀버, 그 나무가 굉장히 도망강에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디세이, 엠파이어 오디세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브리너의 유일한 아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락브리너가 히스토리안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계약을 해서 갔습니다. 줄 브리너하고 그 다음에 보리스 브리너가 갔죠. 니콜라이가 너희들 비켜. 조그만 나라 감려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면서 이제는 그 테이크오버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일 전쟁인 것입니다. 트리거 포인트. 로일 전쟁 때문에 이제는 일시조선이 공식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델리케이트한 역사를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일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일시조선이 넘어가기 전에 어떤 전략이 있었냐? 영국의 인터피런스가 있었다. 그래서 동부전선이 완전히 누구에 대해서? 영국의 제2영국, 일본에 의해서 점유당했다. 이것이 이제는 1905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한일 합병이 일어나고 이제 청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서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유라시아 전책을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다 갖고 있는 이 방대한 러시아는 사실은 오소닥스를 믿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오소닥스죠. 근데 기독교 오소닥스는 뭐에 반대합니까? 교황권에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그레이트 시즘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1054년에. 그때서부터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저 눈에 박힌 가시, 저거를 없애야 돼. 이게 바로 러시아인데 이것을 합법화시킨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이제는 공산당이 만들어진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것이 연습되었냐, 어디서 연습을 되었냐? 사실 공산당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너무 흥왕한 영국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인기가 있었냐? 러시아의 망명자 이제 레닌이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일어났어요? 나르시즘이 일어났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야 돼.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막 일어날 때 이제 거기에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구죠? 레닌이죠. 그러면 레닌은 사실은 문이에요. 돈이 없어요. 망명자예요. 그러면 레닌의 돈은 누가 되었을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활성화됐을까에 대해서는 무슨 모든 우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suspicion, 의심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국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목적이 뭐예요? 시슬 로즈에 의해서 전 세계를 영국 앵글로색슨 파워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걸 시슬 로즈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로얄 팔로우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딥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스 뉴 월드 오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시슬 로즈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187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시 몰아서 이제는 서구로 갑니다. 1877년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알라스카도 넘어가고 이제 세계가 굉장히 혼동되어서 영국의 어그레션이 굉장히 가속화될 때이죠. 그때 이제는 새로운 전쟁이 1904년과 5년에 이제 일어났죠.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공산주의를 타고 누구를 키우기 시작했냐? 이제 레닌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레닌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1917년 일으키기 전에 언제를 기다렸느냐? 1916년에 뭐가 완성됐어요? 니콜라이가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 도전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코노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소망, 로망은 뭐예요? 저기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당시에는 약 70명의 해군밖에 없었습니다. 철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마침내 원웨이,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 갔다가 사람 내리고 다시 타고 돌아오는 거 원웨이 TSR이 1916년에 완성되고 바로 이후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사실은 다른 나라를 죽인 것보다 자기 나라를 더 많이 죽였어요. 이것을 에트닉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사상범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가장 먼저 죽이는 게 자기 편을 죽여요. 자기한테 충성한 사상이 불순해, 싸구려 죽여버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죽을 때도 무엇으로 죽였어요? 문화혁명으로 자기네 나라 싸그리 죽였어요. 한 40 to 50 million.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를 능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약 60 million.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교회를 3개를 졌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도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잖게 파티하고 얘기하다가 옛날 공산당이 들어와서 얘기하면은 아무 얘기 못 합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요.
그들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산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명치유신으로부터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917년에 이제 서부가 완성되고 이제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영국에서는요, 이 공산주의를 갖다 컬티베이트라는 그 배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닌이 오면 어디 있어요?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서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영국의 스킴에 대해서 전 세계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첫 번째 무엇을 만들었죠? 자본주의라는 그 당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찍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죠. 그럼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냐?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칼막스의 독일 누구죠? 그 사람들은 사실 파트너예요. 어디서 파트너했습니까? 동인도 회사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계를 잡아먹기 위한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동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부에서는 일본으로 러시아를 박살시키고 서부에서는 서부 웨스턴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로 쳐들어가서 러시아가 졸지에 1917년에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크로니컬 일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식적으로 1912년에 조선이 망했어요. 1910년에. 1912년에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가 망했습니다. 결국 모든 극동 러시아가, 극동 아시아, 극동 유라시아가 누구 손에 들어갔어요? 이제 공산주의, 그리고 그 뒤에서 관리하는 유럽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유럽이냐? 왜 공산주의 소련이 어떻게 여러분 유엔의 멤버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가 이 유로포비아, 브릭스 포비아에 시달리면서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나치인 것입니다. 나치가 은행 뱅크 오브 런던 아니야? 그거 우리가 안 해.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독일에 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너무나 이 독일이 스마트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OS를 누구한테 쳤어요?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새로운 정부 형태의 루즈벨트 대통령, 컨스티튜셔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포츠담 회담에서, 테헤란 회담에서 누구를 끌어들였어? 이제는 공산 러시아를 끌어들였어. 소비에트 유니언. 근데 소비에트 유니언이 왜 찬성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비에트 유니언이 자기가 생판 듣지도 못하는 공산당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1917년에 레닌이라는 학자가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나갔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 다 가난합니다. 공산주의는 왜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보상이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 스탈린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놀만디 상륙작전의 거의 10배 정도라고 좀 생각하는데 다시 제가 숫자를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여서 전승절 5월 9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을 소련이 해방시켜줬어요. Such a irony. 소련이 나치로부터 자유 서방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 그래서 1945년 될 때까지는 소련은 누구예요? 유럽의 우방이었습니다. 독립전쟁 때 또 미국을 도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전쟁 때도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도 도왔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줬어요. 그게 바로 소련 그리고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왔을 때도 우리는 친구다. We're neighbor. 우리는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프로치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1776년 독립 후 100년 안에 미국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 이제는 미국에서 그 디벨롭먼트 회담했을 때 둘이 아주 친구였어요. 독일도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유라시아가 이제는 유럽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 뒤에는 그 공산주의에 힘을 쓰는
유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는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1940년에 냉전이 일어났죠. 어떻게 냉전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때는 일본이 전쟁에 졌어요. 왜? 이미 1941년에 기름 차단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기름이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일본은 도가내든 집니다. 싸우고 죽느냐 그냥 죽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메가더가 남부에서 솔로몬 제도를 통해서 모든 고무를 차단했어요. 이 고무가 없이 전쟁 타이어를 못 맨겨. 전쟁 못합니다. 끝났어요. 1945년은 이미 45년 5월 달에는 이제는 독일이 항복해서 이제는 서부 전선은 전쟁이 끝나가고 마지막에 일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만 빠지면 돼요. 그때 이제 누가 전쟁에 다시 또 들어오기를 했냐? 야, 내가 지금 현재 가서 소련이 그 당시에 들어와서 독일을 죽였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부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동부는 누구 관리했어요? 영국 관리했죠. 그 다음에 영국 관리하던 유럽, 전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나치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몰살되기 일보 직전에 누가 살려줬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살려줬어요. 공산 러시아 스탈린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동안 1905년에 말이야 원수 그거 갚아야지. 내가 이번에 일본을 싹 없애겠어. 그래서 1945년에 그렇게 하기로 이제는 스탈린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러니하게 누가 죽었습니까? 루스벨트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철칠, 윈스턴 철칠이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갑자기 누가 당선됐어요? 이런 전략에 전혀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을 빨리 종료하자는 크레더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제 대통령 지시하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원자폭탄을 떨어지게 되면서 느낀 거는 무엇입니까? 소련이 우방으로 실컷 써먹을 때는 언제고 우리 뭐야?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냉전이에요. 그러니까 냉전은 공식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는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공산주의 만들어서 집어넣더니만 이제는 또 원폭까지 해. 그러면 내 눈앞에 바로 사할린 밑에가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 밑에 이제 본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뜨렸습니다. 이때서부터 뭐가 시작했어요? 핵에 대한 핵무장, 지금 뭡니까?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5년 8월 15일, 아이러니하죠. 8월 15일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지금 소련에 있는 핵무기가 뭡니까? 6,000개요. 미국에는 5,000개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냐? 이거는 바로 이제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견디다 1991년에 항복을 했죠. 아직 못하겠다. 공산주의 워킹이 안 돼. 다들 일을 안 해. 너무 가난해 지지리도. 제가 러시아의 교회를 3개를 조사합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2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가난해. 다 그지야. 우리가 가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20년인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경제로 이겨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가서 이제 유라시아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게 되는데 91년에 끝나고서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거니까 나토 1945년에 이후로 창설된 나토를 더 이상 동쪽으로 이동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르바초프한테 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메르켈이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완충진대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동부로 이동을 안 하겠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바이올레이트가 됐습니다. 이것이 터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제 전략이죠.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전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영국이 다시 무엇을 타겟하겠느냐?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화 시키면서 이제 러시아를 타겟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느꼈어요. 특히 인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왜 알고 있죠? 영국에서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당하면서
이제는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오소닥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OS를 쳤어요. 푸틴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그다음 민스크 조약도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계속 어기고 있잖아. 우리를 제발 도와줘. 근데 러시아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침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디올로지도 침입받고 영토도 침입받고 경제도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하고 있다가 2022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집어넣겠다. 오 마이 갓.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 세계는요. 이념 이전의 경제 전쟁이다. 그리고 경제 전쟁 이전에 뭐냐면 제국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us and them, 우리 편과 상대방을 만들어서 우리의 애국심을 고양시키죠. 우리를 결집하게 합니다. 충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유나이티드 시키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두 가지의 개념. 하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 이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영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영국이 만들어낸 공산주의에 대해서 살짝살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1945년 놀만디에서 패배 후 군사적인 힘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뭐죠? 세계 뱅킹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영국이 뒤에 있다는 것을 그럼 저만 하는 얘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구적인 분들에게는 이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럼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죠. 공산주의는 누구 이론입니까? 칼 막스와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백업한 게 누굽니까? 영국의 임페리얼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뱅킹만 돌다가 결론을 놓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미국 분이 지신 책이에요. 리차드 포라는 분이 지었어요. How the British Invented Communism. 어떻게 대영 제국이 공산주의를 제조해냈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brilliant writer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넘버원 책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 처칠이 1920년도에 이렇게 볼셰빅 혁명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주이시가 일으켰다 하는 이제는 일종의 사기를 친 게 나옵니다. 이 책에 이 책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트로스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계속해서 트로스키는 누구냐면요 러시아 혁명에 직접적으로 인발된 아주 넘버 2 주요 인물입니다. 근데 트로스키가 누구예요? 트로스키의 그 걸프렌드가 누구냐면 바로 대영 제국의 그 뭡니까? 패밀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이제 러시아 혁명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작년에 2024년에 이분이 책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만든 악의 추계 이론 뭡니까? 바로 진화론과 칼 막스의 마르크시즘 그는 1948년에서 1959년에 나오면서 전 세계는 무시무시한 이제 피해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양하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동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트럼프가 2025년에 악의 축으로 몰렸던 소련 공산당, 전 소련 공산당, 지금 오소닥스 크리스천 러시아하고 마침내 화해를 했다. 마침내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8월 15일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영국의 동방 정책, 그다음에 영국의 서방 정책. 동방은 뭐냐면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밀고 들어가서 제3항구를 지금 확보하는 거. 지금 뭡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그래서 완전 포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뭡니까? 공산주의를 해서 뿌락지, 레인을 써서 공산주의로 쳐들어왔다. 공산주의 뒤에 있었다.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제2
트로츠키가 이제는 1920년 바로 1917년 혁명 바로 직후에 처칠에 의해서 계속 멘션되었다. 그리고 그의 걸프렌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영국에 있는 스파이였다. 영국 스파이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제가 뭐라는 많은 것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한반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한반도의 슬픔의 역사, 한반도의 일제 역사, 공산주의 역사가 누구랑 관계가 되느냐? 대영 제국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대영 제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좀 민감한 서브젝트이지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